박성화 제2회 진술조사입니다. 대통령 199번입니다. 아까 오전에 검사님 물어보셔가지고 기억나 순서대로 당시에 들어온 내용은 부의 입장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소리치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고 답변. 대통령께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다시 선포면 된다고 하심. 경호관들이 불필요한 인원들 퇴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퇴장했습니다. 이거를 30초에 했다는 거예요. 저게 가능합니까? 저렇게 본인이 채팅방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네, 들어볼게요. 네. 제 기억에는 저렇게 완성된 문장을 이렇게 전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완성된 문장보다는 그 어떤 핵심 단어, 그 맥락들이 있는 거를 작성해서 전송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기억은 나진 않지만 완성된 문장의 핵심 단어들, 맥락들을 전송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네. 당시 경호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네, 안에 네.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대화 내용을 비화폰으로 타이핑하면서 채팅방에 중계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경호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결심실에서 안에서 타이핑했는지 나와서 타이핑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경호원들은 제가 좀 이렇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제스처를 보이니까 저희 소송을 묻고 이렇게 바로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타이핑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뭐 제 안에서 했는지 밖에서 했는지 솔직히 그건 뭐 너무 그 짧은 순간이었고 그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 짧은 순간에 어쨌든 이런 내용을 그 박성관은 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서 30초 만에 이 박성화가 실장이 들은 내용이 아니라 증인이 진술한 그걸 핑계라고 돼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 다시 걸면 된다라는 내용의 타이핑. 이게 본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성화 씨가 진술한 내용들. 부의가 들어오셨습니다부터 해서 30초.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 판단할 같습니다. 내용이 아닙니까? 예. 비화폰에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화폰에는 보안 UC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게 맞죠? 그 부분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아폰 내부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보안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에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비화 기능 작동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일반적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비화폰은 번거로운 절차 거치는 건 맞습니까? 조금. 네, 예. 즉 비화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 톡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거 맞죠?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좀 전에 한 말하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결심 지원실 내부 대화를 전파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그 부분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죠? 근데 2025년 2월 2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파악한 상황을 공유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거 맞습니까? 네, 네. 그것도 기억납니다. 예, 단체 대화방도 급하게 상황을 공유하려고 네, 개설을 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네. 기억납니다. 자, 사건은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2024년 12월 15일 즉 사건으로부터 11일 뒤에는 내부 대화를 전파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사건 당일로부터 무려 2개월 60일이 지난 뒤에는 명확하게 기억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공수처에 갔을 때 이제 공수처 진술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두려웠습니다. 그 가는 과정도. 그래서 그때 공수처에서 진술했을 때 좀 제가 잊었던 내용도 제 마음이 안정되면서 검찰에서는 좀 기억이 복구된 부분이 있어서 복구된 부분은 검찰에 가서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가 2월 2일 날에는 검찰에서는 마음이 안정돼서 메모리가 복구된 거예요. 공수처가 무서웠다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제가 공처를 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고한다는 그거에 좀 두렵고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로부터 가까울수록 기억력이 명확한 건 맞죠?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 박성화 실장의 경우에도 12월 11일 날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증인이 12월 15일 날 가서 공수처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체 대화방 개설하였다는 진술을 한 뒤부터는 박성화가 다시 1월 25일 날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는 단체방 대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박성화 혹시, 실장하고는 네. 저랑은 사실 사적으로 통화해 본 적도 없어서 여쭤볼게요. 네, 본인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에 박성화 실장과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인의 근무지나 보직이 계엄 이후에 변동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사로 들어가진 않았습니까? 네, 전투 통제실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기엄사령관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증인이 근무하는 소속 회사 직원이라고 해서 밖으로 유출하는 게 적법한가요? 뭐 그 상황에 군사 비밀이 있으면 뭐 적절치 않겠지만 뭐 일단 제가 들은 내용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군 통신 수단인 비아폰으로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아폰으로 전송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비밀 취급 인가권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비아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 진술에 따르면 전투 통제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군사 보호 구역이라 그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함부로 밖으로 유출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진술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건 비와폰으로 전송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비아폰은 제가 알기로는 2급 군사기밀까지 소통할 수 있는 암호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예, 2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맞아요. 근데 2급 비밀 소통 암호자재로 밖으로 유출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밖으로 유출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투 통제실 밖에 있는 인원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알렸잖아요. 네, 예. 상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사실조회 통해서 다시 한번 합치면 확인할 거예요. 네. 예. 혹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해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군사기밀 보호법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뭐 몇 년의 유기징역인지 뭐 정확히 모르지만 관련된 법정이 알고 있는 걸 있죠? 알고 예. 있습니다. 혹시 그 계엄 이후에 방첩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서나 어떤 파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린 건 알고 있습니까? 대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문서를 문서를 일체 삭제하지 파기하지 말라. 일체 삭제, 변경, 파기하지 말라. 뭐 이후에 그런 공문들이 방첩사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내려온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죠? 네. 예. 그